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멀리 미국 LA에서 오신 50대 중반의 세탁소 사장님 이야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골반 주변에 따끔거리고 콕콕 찌르는 기분 나쁜 통증을 해서 견우에 오셨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료 후기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 골반에 쓰라린 불편함이 씻은 듯이 사라져서 너무 편합니다. 잠을 잘 때도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이제는 벨트 있는 바지도 잘 입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쓸리는 부위를 잘라서 팬티나 속옷을 걸쳤을까요? 목 디스크 수술만 끝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수술을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습니다. LA에서 귀국하자마자 견우한의에 방문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은 골반 주변으로 해서 따끔거리는, 쓰라린 콕콕 찌르는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서 너무 불편하니까 그 부위를 막 잘라서 입을 정도로 힘들었던 근막 통증 좋은 환자분이셨습니다. 이 근막 통증 전에는 즉 목 디스크 수술 전에 그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목 디스크 수술하시면서 즉 외상으로 인해서 근막 통증이 생긴 사례였습니다. LA 사시는 50대 중반의 세탁소 사장님의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LA에서 작년 5월에 목 디스크 수술 후에 골반뼈를 잘랐습니다. 그 이후부터 왼쪽 골반 주위로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이상한 통증하면 기억나시죠?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콕콕 찌림, 화끈거림, 서늘함 등의 아픈 건 분명히 아니야. 하지만 참기 힘든 짜증나는 신경 쓰이는 불편함이 바로 뭐라고?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죠. 아프다기보다는 쓰라리면서 따끔하고 마치 고춧가루를 뿌린 듯한 화끈거림으로 뭔가 스치거나 닿거나 걸리면 더 신경이 갑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면 더더욱 심해집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은 잘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벌써 1년이나 지났지만 점점 심해져서 한국에 오자마자 MRI부터 찍었어요. 목 디스크 수술은 잘 된 것 같고 골반이나 신경에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골반 부위에 거슬린 쓰라린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근막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했고 상담하는 지금도 골반 쪽으로 계속 신경이 가서 미치겠습니다. 아까도 견우가 말씀드렸죠. 근막 통증 쪽은 아픈 게 아니에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화끈거림, 콕콕 찌름, 서늘함, 화끈거림 이런 등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의 신경을 계속 거기 가게 하는 거죠. 병원 가서 어떻게 불편해서 하면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 하지만 나는 짜증나는 그러한 불편이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이 있는데요. 내부적 원인은 강박적 혹은 집착하는 성격, 자기관리가 철저한 성격이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빵 터지는 게 뭐다?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이다. 그럼 외부적 요인은 뭐냐? 잘못된 자세나 과음, 과로, 불면, 외상 등으로 생기는데요. 이렇게 자주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내부적 원인이 있으면서 외부적 원인이 있으면서 더 커지는 게 되게 많고 일부에서는 특별한 원인이 생기기도 해요. 물론 오늘 소개하는 세탁소 사장님처럼 아무것도 없다가 외상으로 빵 터지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 예전에 대상포진을 앓으셨대요. 따끔거림, 콕콕짐 이런 느낌 때문에 혹시 또 대상포진 걸렸나 생각하셨던 거예요. 근데 대상포진 걸려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보통 언제 생기죠? 계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술 많이 먹거나 잠 못 자거나 과로했을 때 내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헤르페스 조스터가 침입하는 거 생기는 게 대상포진이거든요. 그래서 콕콕콕 찌르는 느낌이 있다가 일주 정도 지나면 뻘겋게 솟아오르고 물집이 생기면서 아픈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나 따끔거림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 이제 대상포진도 안 돼. 이건 뭐지?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의 발생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증상이 전혀 없으셨대요. 골반 주변에서도. 그런 결과죠. 수술로 생기신 거죠. 이렇게 외상으로 해서 근막통 쪽으로 생기면서 상당기간 고생하신 환자분을 종종 보게 됩니다. 환자분에게 알려드린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1번 만지거나 마사지 한다. 확인하지 않는다.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근막 통증 조리인데 그곳을 만지거나 마사지 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스트레칭이 없다, 자기만의 확인법이 없다, 그러면 근막 통증존이 아니라고 보셔도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골반 주변에 근막 통증이 있으니까 때려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별거 다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는 막 거기가 쓰라기 따끔거리니까 급을 도려내면서 옷을 입을 정도까지 발전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아픈 곳을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말고, 다리를 꼬지 말며 자신만의 확인법을 하지 말고, 관련 스트레칭을 하지 말며 골반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기혈순환시켜 근막을 정상화하면서 원기를 끌어올려 재발을 막아주고 허리와 골반의 바른 정리를 도와주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해방송에서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증상별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가에 따라서 환자의 치료에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일단 근막 통증이 생기게 되면요, 해당하는 곳을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마세요. 얘는 근육통이 아니에요. 거기를 자꾸 자거나 만지게 되면 근막에 대한 또 다른 자극이 되면 점점 퍼지거나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두드리거나 스트레칭하면 그 순간만 좋아져요. 단순한 근육통이라면 여러분이 만지거나 마사지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점점 더 빨리 좋아져요. 이거는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근막 통증조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에 자극이 된 거기 때문에 자극하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만약에 거기에 뭔가를 하신다면 아이스백을 10분에서 20분에 두세 번, 세네 번 하신다든가 자극하지 않는 무언가를 하면서 편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공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근막 통증에서 하루와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조심하셔야 돼요. 대표 중에 술이겠죠. 두 번째는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입니다. 그리고 잠도 푹 주무시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 LA에서 치료받으러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신과에 가봐야나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수술도 잘 되었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몸이 더 안 좋아진 느낌이 들었는데 제 질환에 대해 이제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환자분께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이역말레에서 오셨지만 좋은 결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말 못할 고민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막통증 환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 보세요. 건강하세요.